큰일 났습니다. 저 작년에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었습니다. 저 세금 폭탄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 삼촌입니다. 오늘은 은퇴하고 배당으로 먹고 살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세 방안은 없는지까지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받은 배당금 내역입니다. 제가 배당금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도미노라는 어플에서 캡처한 사진인데요. 도미노가 앞으로 받을 배당금은 잘 틀려도 이미 받은 배당은 거의 정확하게 계산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5월에 퇴사를 했고 작년에도 배당주를 많이 매수했었습니다. 연초에는 배당이 얼마 안 됐지만 점점 많아졌고 총 배당금은 약 1,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지만 올해는 2,600만 원 정도 배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상한 게 있으실 텐데요. 무슨 2천도 안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랑 상관없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도 작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이자, 배당소득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천만 원만 넘지 않는다며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예적금 이자 등은 당연하고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같은 파킹통장 이자, RP 이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 그래서 5월이 되기 전에 정확한 금융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앞에서 작년에 받은 배당금은 2천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기예금 이자만 약 300만 원 정도 RP, 파킹통장 이자 등 포함하면 2천만 원은 넘었을 거라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가 14%이고 지방소득세 1.4%입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자 받으면 15.4% 세금 떼고 세후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는 어느 나라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투자한 나라의 배당소득세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보다 크면 추가 납부는 없고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보다 작으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 사람은 세금이 15%입니다. 원래 외국인은 30%인데 한미 간 무슨 조세 조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는 14%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보다 1% 더 많이 미국에서 내고 왔으니 우리나라에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프랑스처럼 12.8%로 14%보다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배당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차액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나저나 싱가포르 배당소득세 없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이번에 알아보니 미국 거주자의 세율도 재미있었습니다. 최대 20%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소득에 따라 배당 세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연소득이 44,625달러 이하면 배당 세율이 0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도입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받으면 종합소득세 얼마 내야 되는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배당, 이자 받으실 때 세금 떼고 받으셨잖아요? 그게 끝인 겁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고 분리과세한 세금보다 종합과세 세금이 크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 세율표 참고하시고요. 이 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로 금융소득 5천만 원인 경우 제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니 미국 배당소득세율인 15%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 5천만 원의 15% 750만 원이 세금입니다. 배당 받으셨으면 이미 이만큼 미국에 세금 내고 오셨겠죠?
종합과세의 경우 계산해보면 624만원이 나옵니다. 분리과세 750만원보다 종합과세 624만원이 더 작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금융소득 8,4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1,260만원, 종합과세 1,260만원, 역시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감안하지 않았으니 대략 8천만원 정도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례로 금융소득 1억, 분리과세 1,500만원, 종합과세 1,644만원, 처음으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 차액 144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혹시 있을까요? 먼저 가족명의로 금융소득 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2천만원 이하로 배당금을 세팅하면 종합소득세랑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건보료 등 추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재산과표가 얼만지 등등에 따라 건보료 계산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저도 추천하는 방법은 절세계좌 활용입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IRP 등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 절세계좌에서 배당소득세 떼는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건보료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매력적인 상품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 전 올린 배당주 투자의 기초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절세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SA는 회사 다닐 때는 안 하다가 퇴사하고 개설했습니다. 배당 투자하다 보니 필요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절세계좌 운용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당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각보다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배당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전 영상들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가장 신경 쓸 일이 적은 게 종합소득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